초등도 학업성취 평가라는 걸 단원마다 보죠. 거기에는 유형밖에 없습니다. 그 유형도 4, 5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시험에.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을 와요. 그러면 중2부터 보죠. 이제 그 중1도 보죠, 이제. 근데, 숙련이 90%.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형이죠. 1, 2, 3, 4, 5까지 중에가 90%. 그 다음에 실제 사고에서 맞춰야 되는 문제는 있거나 없거나예요. 그냥 100%로 해놓으면 말이 안 되니까요. 좀 이상해 보이니까. 근데 어떤 학교는 사고력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은 우리 아이가 성실하게 개념과 유형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안 했구나만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아요. 그럼 이 아이가 수능 100점 나오겠구나.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90점 맞아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겠구나.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표 자체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형적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만 판가름을 할 수 있는 시험이다. 사고력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들 중에 특히 유형 연습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못 풀겠는 문제만 막 골라 푸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좀 낮아도 이쪽 장면 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유형이 절반, 사고력이 절반이에요. 고등학교 오면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반면에 사고력까지 선행을 막 시킨다고 해서 본인이 잘하고 싶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외워서 접근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오면 이런 문항들 때문에 성적이 급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지금부터 지도하실 때 잊지 마세요. 사고력적인 부분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고력 문항을 아이가 외우는 시간에 외우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문제를 아이가 직접 고민해서 풀게 유도를 해주셔야 아이가 나중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요 고등학교 요 표는요, 대치동 학교들만의 얘기예요. 자, 강북이나 경기도로 가면 저 표랑 비슷해요. 고등학교 시험이요. 이해되셨죠? 자, 수능은 얘랑 똑같아요. 대치동 인근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신다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수학이란 과목에서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내신이 수능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구분이. 단 타 지역에서 아이를 고등학교 보내면 저래요. 수능은 이런데. 그래서 타 지역에서 수능을 못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런 생각 많이 하세요. 타 지역에서 수학은 어렵게 배우면 되잖아. 근데 저도 이제 타 지역 출강을 많이 가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걸 가르치면 아이들이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해요? 수능에 무슨 지금이 급해요. 이런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사고력 학습법이 왜 필요하냐를 좀 얘기를 더 드리는 것인데,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바가 여기 있어요. 이미 유형은 어느 정도 끝났고, 사고력이 요 정도 와 있어요. 요 위에 있는 문제는 못 푼다 했죠. 못 푼다 했죠. 이 아래에 있는 문제는 다 푼다 했죠.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여기 있는 아이가 이 사고력 문항이 안 풀린다고 일로 돌아가는 학습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이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건요, 문제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게 유형 문항이면, 지금 이게 유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어떤 구조를 못 하는구나.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사고력 문항을 못 풀면,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여기구나. 발전적인 아이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사고력을 처음부터 응애 때부터 타고던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학년의 유형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개념을 배웠는데. 그러면 그 전에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전에 게 문제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우리가 선행을 하잖아요. 선행을 할 때는 사고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유형이 중요하겠습니까? 유형이 중요하겠죠. 전 학년의 유형이 완성되어 있으면 그 다음 선행을 해도 돼요. 할 수 있어요. 유형이 완성되어 있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형도가 유형 따로 사고력 따로인데 유형에다가 유형을 쌓는 게 현행 교과 과정입니다. 유형에다 유형을 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3 걸 배웠어요. 근데 배웠는데 개념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유형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중2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2의 유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아이가 중3 거를 풀었어요. 근데 사고력 문항이 안 풀려요. 그런 건 중2에 뭐가 문제인 게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사고력을 다시 해와야 되는 상황일 뿐 그것은 교과의 연계랑은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선행을 시킬 때는 유형 라인을 타고 선행을 시키는 거고요. 사고력 라인은 어디서 길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3 심화를 해서 중3에서 사고력을 6, 7까지 뚫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수상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수상에서도 한 6까지는 자동적으로 뚫어져요. 사고력은. 유형은 별개의 문제예요. 중3 유형이 5까지 다 완성이 됐더라도 고1 걸 공부할 때 성실하게 안 하면 이거는 1, 2, 3, 4, 5가 안 차죠. 그러면 사고력도 안 되죠. 왜냐? 밑에를 모르면 사고력은 무조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유형적인 부분은 약간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쪽 노란 부분 있죠. 여기는 사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8, 90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이 부분의 학습법은 실제로 어떻게 되냐. 즉, 최상위가 되는 학습법. 사고력 중에서도 6, 7이 아니라 8, 90을 뚫어내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해석과 연계인데요. 자, 해석은 뭐고 연계는 뭐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앞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형 문항을 합쳐놓은 게 연계 문항이고 연계 문항이 주로 사고력 라인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러면 연계라는 것은요. 제가 이거 수업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수업을 딱 아이들이랑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나요? 저번 시간 마지막 문항 기억나요? 3차 함수로 이런 그래프 구해서 우리가 미분계수 이용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죠. 자, 오늘 문제는 4차네. 그러면 개형만 따로 따지면 되겠네. 조건은 똑같다. 그래서 개형만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리겠네 해서 원래 모 문제라고 합니다. 엄마 문제를 갖고 그 다음 강정을 뚫어주는 과정. 이거는 지금 연계학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이해되셨죠? 문항으로 문항을 풀게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연계학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해석학습법은 뭐냐? 자, 똑같은 문항이에요. 자, 됐고. 자, 4차지. 4차는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돼. 4차의 그래프 분석은 미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부등식 조건 이거고, 여기서 이 조건은 이거고, 이 조건은 이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다 합치면 이렇게밖에 문제가 풀릴 수가 없겠네. 출제 자료도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어. 이렇게 설명하면 해석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죠? 자, 처음 보는 문항을 풀려면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비슷한 문항을 잘 풀려면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자, 근데 반면에 거꾸로 해석만 잘하면 다 풀 수 있겠죠.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으면 다 풀 수 있겠죠. 연계 능력이 좋으면 진짜 처음 보는 건 풀 수 없죠. 차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해석은 저처럼 이렇게 몸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제 몸 보지 마시고 제 몸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연계는 그 몸 안의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근육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자, 근데 왜 해석과 연계가 다 중요하냐? 자, 보세요. 해석을 하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연계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아이들의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가 잘하려면 거의 대부분 최상위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연계가가 다 돼 있으면 매우 좋아요. 그리고 한 문제 정도 해석해서 풀 수 있으면 아주 베스트한 시험 라인업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평소 공부할 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처음 보는 문항을 뚫어갈 수 있는 방향성은 해석에 있죠. 그리고 뚫어내고 나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의 연계 문제로 쓰이게 돼요. 이해되셨죠? 즉 연계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으로, 해석은 배워서만 터득이 가능한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중1, 초6, 초5 때 수학을 배울 때는 해석을 배워야 됩니까? 연계를 배워야 됩니까? 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어머니 맞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학년 때는 무조건 해석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몸집을 키우는 거고요. 어차피
내신이라는 어떤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연계 능력은 다 채워져요. 우리 아이가 성실하게만 공부할 수 있으면.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서 푸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즉 해석은 배워야 됩니다. 연계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연계도 배우면 좋죠. 이해되셨죠? 어머님들이 알고 계신 대한민국의 수학과의 1타 강사들이란 분이 있잖아요. 전부 다 연계 선생이에요. 왜냐면 고3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연계를 해야 돼요. 고3 가서 해석을 늘린다고 뭐가 달라질 건 없어요. 어머님들이 대치동에서 아시는 고등부에서 최상위권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들 있죠. 애들은 많지 않지만 진짜 수업 어렵다 이런 분들 다 해석 선생들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해되시죠? 단 쉬운 부분도 해석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쉽게 해석 설명을 하면 누가 수업의 메리트를 못 느끼냐? 애들이 못 느껴요. 저거 저 문제로 풀면 되는데 왜 저렇게 자꾸 해석을 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고 지루하죠. 논리적인 학습이 되죠. 그러나 자, 최상위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 능력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해석을 못하고 연계만 왕창 키우면 그 연계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고요. 자, 해석의 별이 5인데 연계가 별이 10개예요. 이 친구는 너무나 쓸데없이 열심히 공부한 친구예요. 해석이 5면 연계는 8 정도만 돼도 수능은 다 맞습니다. 단 해석이 별이 5개가 아니라 4개인데 연계가 8이면 이 친구는 3등급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석이 4면 연계가 10이 돼 있어야 돼요. 즉 자기가 처음 문제를 뚫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우리가 입시 수학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왜 해석을 시키냐면 해석을 시켜줘야 아이가 최적화된 길로 공부를 해갈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하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고 도전하는 능력을 길러가는 게 해석 공부고 그렇게 뚫어진 어떤 과정에서 근육을 계속 쌓는 게 연계 공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들 숙제는 뭐가 주요 목적이 돼야 되죠? 연계가 목적이 돼야 되죠. 수업을 들은 건 해석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 나이 때는요.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면 정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조건 연계를 하는 게 맞고요. 해석을 고등학교 문제로 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어려운 수업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학년에서 얼마나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해석적 사고와 연계적 사고를 밸런스 있게 키워주냐. 이게 진짜 중요한 최상위를 만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 나는 이 문제를 못 푸는데 내 친구는 이 문제를 풀어. 근데 그 친구가 걔를 무엇으로 풀었을까요? 더 선행을 많이 돌리고 어려운 문항을 많이 해서 연계로 풀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설명을 잘 못 해줍니다. 아이한테 어떻게 풀었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요. 해석이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수학을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 친구들은 야 이거 이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해석과 연계의 어떤 밸런스가 진짜 중요한 어떤 최상위를 만드는 목표가 되겠고요. 자 선행 스피드입니다. 두 번째는 자 선행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나요, 어머니? 좋아요. 맞나요? 아닌 건 어떤 거죠, 어머니? 구멍이 많아지나요? 네. 선행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유형과 유형을 탑쌓기 하는 것입니다. 사고력을 탑쌓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형을 탑쌓기를 하는 건데요. 유형만 탑쌓기를 계속하면 사고력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사고력을 같이 채워서 탑쌓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난 과정에 유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과정에 유형을 쌓으면 그거는 완전 무의미한 선행이 됩니다. 또 하나 사고력은 어디서 키워도요. 키워만 놓으면 유형이 익혀지면서 같이 그 교과에 대한 사고력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원 사고력 따로 수투 사고력 따로 뭐 3-1 사고력 따로 3-2 사고력 따로 이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사고력 문항은 다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근데 유형이 뚫려 있으면 해당 교과의 사고력 문항은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걸려들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교과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고력 문항들의 조합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3인 경우랑 고3인 경우는 배운 내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고력 문항의 종류와 난이도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조합 개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사고력 문항을 외워서 푸는 아이들은 그래서 점점 더 한계가 옵니다. 점점 더 한계가 옵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 중3까지 버틸 수 있어요. 사고력 문항을 암기로 하면은 유형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중3까지는 버틸 수 있으나 고등부를 딱 올라가면 절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합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자 무조건 제가 볼 땐 제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선행이 빠르면 우선 자신감이 붙어 있거든요. 너 어디에? 나 수원. 나 수트인데. 막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 있죠. 또 하나, 근데 빨리 하면 좋긴 한데 적어도 전 단계의 유형은 완벽하게 해놓고 하시는 게 맞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과정만 정확하게 지키면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지금 제가 예비고일을 한참 입학을 받는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3개 학원에서 예비고일 상담을 한 200명 했거든요. 상담만. 다 입학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상담만 한 200명을 했는데 200명 중에 대치권 아이들이 한 140명 정도 됐었습니다. 서초 대치 아이들. 근데 140명 중에 절반 정도가 수투까지는 했어요. 감각을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수상부터 싹 다 다시 해야 돼요. 유형이 안 돼 있어요. 유형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이해되셨죠? 수상 유형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러면 수원 수투는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냥 싹 다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아랫게 안 돼 있으니까 유형 문항 자체도 그냥 낮은 수준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필대로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뭐 딱 느낌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가 안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특강 같은 걸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이 아이는 수원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수상화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엄청 화내시거든요. 완전 거칠게 막 네가 뭔데 그냥 수업이나 해. 뭐 이렇게 엄청 화내시거든요. 아니라니까 할 수 있다니까 막 이렇게 엄청 화내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선행이 진행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이의 자존감 하락, 그냥 중학교 수학은 잘하고 있어도 뭔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걸 본인도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난감해지는 상황에 봉착이 된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을 하실 때는 전 교과들, 지금 선행할 전 교과의 유형을 아이가 얼마나 해소를 하고 얼마나 처리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막 가시다가 진짜 나중에 크게 빽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크게 빽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수학 공부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 예, 어머님들보다 더 거칠어요. 실제.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런 아이들 많죠. 근데 실제 그거를 다시 뺏겨야 되면 사실적으로 좀 좋지 않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항의 선택인데요. 자, 거의 대부분의 학원을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사실 그 학원마다 원장의 철학에 따라 교과 과정이나 형태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잘 보시면 기본을 여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심화를 그 다음에 하네. 뭐 기본하고 심화하네 이러면 기본 때는 유형을 시키고 심화 때는 사고력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잖아요. 근데 어떤 학원들 보면은 기본은 기본인데 심화도 센수학이고 뭐 이런 학원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유형을 탄탄하게 다지겠네. 막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아이를 보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 어떤 커리큘럼 내에 이 문항의 선택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한테 맞게끔 세팅되어 있는 모델이 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학원을 선택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고2 정도 되면 자기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은 그런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님들이 들으라는데 참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 우리 아이가 사고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심화가 좀 있는 것들. 근데 책을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책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수학 기준으로는 1품부터가 심화서, 사고력 문항, 그다음에 센이 유형서 중엔 제일 거의 어려운 수준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셔서 아이에 맞게끔 선행 배치와 문항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초등학교 때요. 우리가 그 심화 과정이라는 거, 사고력 과정 뭐 이런 거 많아요. 그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사고력은 이런 사고력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문항풀이에 대한 사고력이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배우는 겁니다. 그건 완전 다른 사고력이고요. 이제 문항적 사고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중등 과정부터인데요. 중등 과정을 그러면 2세트, 3세트 뭐 이렇게 가는 게 좋냐, 뭐 한 번에 가는 게 좋냐, 이거는 아이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달리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유형의 차곡차곡으로 선행을 쌓고 사고력은 같이 다른 지용도에서 따로 별도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별 연계성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연계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선행 관련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유형 관련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게 연계 단원이에요. 같은 색으로 칠해진 게 연계 단원입니다. 어머님한테 물을게요. 이 모든 연계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색깔이 무엇일까요? 아, 빨간색. 자, 그 다음은요. 저기 제일 윗라인들은요, 수를 배우죠. 예, 수는 어떤 수학의 언어니까요. 그냥 기초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라색, 빨간색, 파란색 있죠. 얘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네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함수를 해석하는 게 방정식이고 부등식이어서 결국 얘네는 다 한 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제가 다시 1만 쓴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2를 안 써놨죠, 지금. 다시 2는 왜 안 썼을까요? 공통수학이라면 수상합니다. 왜 안 썼을까요? 여기 전체 단원에서 지금 공통수학에서 빠진 부분은 도형의 방정식이랑 경우의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도형의 방정식을 중등 때 배우나요? 안 배우죠. 경우의 수 배우나요? 살짝 있습니다. 살짝. 근데 그거 빼고요. 나머지는 다 요게 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중등에서 고등이 연계되는 과정에 하나 반드시 짚어야 될 포인트. 중등 수학은 다시과 다시의 비중이 실제로는 학기가 똑같지만 실제 입시 수학에 차지하는 비중은 85대 15 정도예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어차피 다 나중에 다 알게 되실 내용이에요. 그래서 85대 15예요. 즉 다시 1학기 때 하는 것들이 85%, 2학기 때 하는 것들이 15%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2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 도형을 배우거든요. 순수기하, 지오메트리의 기초를 배우죠. 지오메트리의 기초들은 고등 수학에 어떻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병렬적으로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끼어 나오는 수준이고요. 자, 공통 수학에 나오는 이 메인 단원들은 싹 다 이렇게 세 개가 주가 돼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선행을 할 때요. 1-1 다음 선행이 2-1이고요. 2-1 다음 선행이 3-1이고요. 3-1이 잘 돼 있으면 수상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거꾸로 1-1 말고요. 1-2가 다음 선행은 없고요. 2-2의 다음 선행은 없고요. 3-2의 다음 선행 없어요. 걔네는 별도다.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붙어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중학교 수업을 할 때는 중등 선행을 하실 때는 무조건 다시1에 올인하시는 겁니다. 다시2는 어느 정도면 충분하냐면요. 내신이 지나가잖아요. 어차피 아이가 실제 2학년 때, 3학년 때 내신 지나가잖아요. 그때 하는 유형 연습으로만도 충분해요. 현행 교육 과정상 입시 수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기 위에 입시 수학의 교과가 바뀌면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과정상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방정식, 함수를 못한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못한다. 이러면 얘는 절대 선행시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진짜 엄청, 자, 여기 안 써 있잖아요. 수원이, 단원이 명이 이래요.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있고요. 예, 독립단원 수열이 있고요. 수투가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 이래요. 자, 수원수투 수열을 제외한 모든 5개 대단원이 전부 방정식, 부등식,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수원수투가 뭐죠? 수능 과목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무조건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집중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학교 때는 뭘 해야 되냐?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한 유형 문항을 완전 철저하게 하고 사고력은 별도로 해주시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심화를 안 해도 되나요? 네! 내신대로 충분합니다. 단 진도를 나가놓는 건 뭐 나쁜 건 아닌데요. 심화를 굳이 다시 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오메트리 기초들은요. 감각이 되게 중요한 수학이에요. 감각이 중요한 수학은 고등학교 때 딱 하나가 있어요. 저기 선택 과목 기하. 기하 중에 기하가 단원이 쌍곡선, 포물선, 타원 이게 2차 곡선인데 걔 아니고요. 공간도형 공간좌표 벡터란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만 지오메트리 기초가 중요해요. 자,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 배우는 다시 이들은 전부 다 평면이고요. 고등학교 기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평면 기하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공간 기하는 엄청 잘해요. 관련이 없더라. 그래서 옛날에 이거의 수학이다의 입시 과정 중에 기하 벡터를 혼자 다 가르쳤거든요. 근데 기하를 요즘은 특강 가면 단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래서 원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게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현재 입시의 추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는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다. 중3에서 수상수원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를 보여드릴게요. 외톨이 단원들이 조금 보이시죠? 자, 외톨이 단원들은 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저 외톨이 단원들은 수학의 원론 단원들이 되겠습니다. 원론. 그래서 쟤네들은 못하면 나머지가 처리가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화살표가 가고 오고 한 단원들로만 유형 확인을 해도 나머지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화살표가 없는 외톨이 단원은 걔가 안 되면 어차피 다른 게 안 돼 있을 테니 원론 단원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걸 못해요. 그러면 정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함수냐? 고차 함수예요. 고차 함수. 수상에서 배우는 게 고차 함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절대값을 갖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를 살짝 가르쳐주고 3, 4차 고차 함수를 배워요. 그러면 여기 앞으로 넘어가서 얘는 2차 함수죠. 얘는 1차 함수죠. 얘는 함수 원론을 배우죠. 다시 가볼게요. 1차 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이죠. 1차 두 개 섞인 이원 1차 연립방정식 얘기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죠. 자, 여기로 오면 얘는 고차 방부등식이에요. 느낌 오시죠? 그래서 한 학년에서 한 차씩을 배운 다음에 고등학교 와서 N차를 배우는 거예요. N차. 이런 과정이다. 자, 한 학년에 한 차씩을 배운다는 거는 귀납적 추론으로 배웁니다. 중학교 수학은. 자, 고등학교 수학은 귀납적 추론으로 고차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일반 이퀘이션으로 배웁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떤 수학 문제와 고등학교 수학 문제의 접근 방식은 완전 다르죠. 이래서 수상을 처음 배울 때 아이들이 충격이 엄청 세요. 이해되시죠? 자, 저기 초1부터 고3 끝까지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충격을 계속 받긴 받는데 가장 큰 충격이 어디 있죠? 수상에 있어요.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내신을 볼 때는 수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중2, 고2에 있는데요. 이때가 수포자가 잘 많이 나온 학년입니다. 근데 선행을 할 때는 수상 선행을 할 때가 가장 어려워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상 선행을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가 엄마 너무 어려워 그러면 원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원래 어렵습니다. 저 단어는. 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